강릉에 와서 바다만 보고 가시는 건 강릉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세계 최초의 모자 화폐 인물이 탄생한 이곳, 조선시대 최고 학자 율곡 이이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생가 오죽헌에 왔습니다. 오죽헌은 생각보다 꽤 규모가 큰 편인데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실제 생활하던 공간뿐만 아니라 율곡기념관, 강릉시립박물관, 인성교육관 등 다양한 테마관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한복체험관도 있고요.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오죽헌을 거닐어 볼까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율곡 이이 선생님의 동상, 그리고 이곳을 지나 자경문을 넘어서면 매우 익숙한 풍경이 나옵니다. 와, 여기가 그 5,000원권에 있던 배경이군요. 와. 5,000원권 좀 꺼내봐 주세요. 5,000원권이요? 하하, 잠시만요. 없습니다. 요즘 현금 누가 쓰나요? 카드 쓰지. 예전 5,000원권엔 원래 이렇게 오죽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앞면에 새겨진 율곡 선생님의 벼루도 있네요. 오죽헌에서 이 모든 걸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나저나 오죽헌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여기 오죽헌 안에 검정색 대나무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에이, 대나무가 무슨 검정색이에요? 다 초록색이죠? 그럴 것 같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에이? 있어요? 대나무라고 모두 초록색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와, 진짜 검정색 대나무예요. 우와! 설쌤, 근데 왜 검정색 대나무죠? 뒤뜰에 울창하게 자라난 이 대나무는 검은 빛깔의 줄기가 특징인데요. 처음에는 여느 대나무와 같은 초록색이지만 햇볕을 받을수록 점점 짙은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 까마귀 오자를 쓴 오죽이라고 불리고 여기서 바로 오죽헌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신사임당이 율곡 선생님을 낳기 전에 용꿈을 꿨던 곳이래요. 와. 오죽헌은 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한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건축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큰데요. 현재 가장 오래된 한국 주택 건물이기 때문이죠. 많은 이에게 존경받았던 위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 곳은 남한강의 푸른 물결을 비단 삼아 두른 곳, 도담 삼봉입니다. 도담 삼봉은 단양 8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도담이라는 뜻은 섬이 있는 호수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삼봉이란 것은 가운데의 장군봉과 처봉, 첩봉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삼봉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여기가 보시면 도담 삼봉이잖아요. 삼봉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네. 조선의 설계자. 정답! 이성계! 태조 이성계! 정답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그의 호가 삼봉이죠. 그의 호 삼봉은 바로 여기는 도담 삼봉에서 따온 것인데요. 도담 삼봉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한번 출발해 볼게요. 렛츠고! 유람선이나 모터보트를 이용하면 도담 삼봉을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짜릿한 스릴을 원한다면 모터보트를, 느긋한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유람선을 타며 도담 삼봉의 절경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기서는 누가 쉬었을까요? 맞춰보세요, 피디님. 맞추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단양역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온달 관광지도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여러 인기 드라마의 무대가 되었던 세트장과 고구려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달 전시관, 온달 장군이 신라군과 장렬히 싸우다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고 알려진
온달산성까지, 그리고 온달 장군의 수양 장소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온달 동굴도 있네요. 국내 유일의 고구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온달 관광지에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 광장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무려 11전 11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의 위협을 기리기 위한 곳이죠. 이곳엔 당시 임진왜란의 치열한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순신과 여수에 관한 일대기가 적혀 있네요. 광장 한편에 이순신 장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북선이 있네요. 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거북선을 잡았고 나를 따르라! 거북선 내부에는 마치 전쟁 당시의 순간처럼 배를 움직이는 조선 수군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급박한 표정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는데요. 오! 아! 오! 와! 아! 장군실! 안녕하세요. 장군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진두지휘 하시고 이렇게 근엄하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전술 신호연이 있다는 거 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셨다는 전술 신호연입니다. 작전을 은밀하게 하지만 위대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일종의 통신 수단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잠시 400여 년 전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장군이 되어볼까요? 얍.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나를 따르라! 따르라! 의상천뿐만 아니라 탁본, 퍼즐 등 간단한 체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책에서만 봐왔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온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주 봉황산 중턱에는 자그마치 1300년의 시간을 품은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석사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지요. 입구인 일주문에서부터 가장 꼭대기에 있는 무량수정까지는 무려 108개의 가파른 돌 계단이 있는데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발걸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과 함께 그 길목에 자리한 국보급 문화재들이 숨찬 것마저 잊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한 걸음씩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ASMR 아시죠? 이 단풍 밟는 소리가 완전히 천연 ASMR입니다. 우와, 단풍이 완전 빨갛게 물들었어요. 여러분도 짜드림에 한번 물들어 보실래요? 일주문을 지나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은행나무길을 10여 분가량 오르다 보면 부석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천왕문이 나오는데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천왕이 부처님 세계 입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죠.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는 범종루를 지나면 마지막 관문인 안양문이 등장합니다. 안양은 극락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인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한 계단씩 밟아오르며 극락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계단
계단이 엄청 많아요. 아, 여기가 마지막이겠죠? 아, 와, 무량수전인가 봐요. 이야. 안양문을 통과하면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무량수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무량수, 즉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아미타불이 모셔진 곳으로서 그 이름처럼 천년의 무량한 세월을 흔들림 없이 견뎌온 곳이죠. 이 무량수전이 바로 임진왜란의 불길도 견딘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건물도 국보, 그 저기 있는 좌상도 국보, 저기 있는 석등도 국보. 무량수전 뒤뜰에선 부석사 창건을 방해하는 도적대들을 물리쳤다는 부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바위라는 뜻으로서 부석사 이름의 유래가 됐지요. 찾았다. 돌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밖으로 나와 마을 골목골목을 누벼볼까요? 풍남문 동쪽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은 700여 채의 기와집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입니다. 물결치듯 넘실대는 기와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저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한옥마을이 식민지 시절 일제에 맞선 우리의 강한 항일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곳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제강점기 전주로 유입된 수많은 일본인이 전주 성곽을 허물고 도심을 점령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하나둘 모인 선비들과 상인들이 새롭게 한옥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전통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지도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전주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코끝을 찌르는 음식 향기에 가던 발걸음도 멈칫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영님도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어제부터 진짜 쫄쫄 굶었어요. 전라도 하면 또 음식이잖아요. 또 전주 맛집을 찾아보면서 뭐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살 것 같아. 오, 닭꼬치. 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우와. 클로즈업 좀 한번 해주세요. 우와. 대박. 미쳤나봐. 너무 더운데 계속 저희 걸어 다니나요? 너무 더워. 제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어요. 비장의 카드요? 저쪽으로 오세요. 도보로만 다니기엔 전주 한옥마을 생각보다 너무 넓네요. 더위로 고생하는 하영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차는 아니고 전동차를 대여했는데요. 전동차 하면 힘들이지 않고 어디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오신 부모님이라면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전통의 맛을 직접 손으로 체험해 볼 시간이죠. 한옥마을 안쪽에 위치한 전주 공예품 전시관은 한국의 전통미를 담은 멋스러운 공예품들로 가득한 문화 공간입니다. 매년 정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지요. 눈으로만 보는 건 재미없죠. 전시관 뒤편에 있는 참관에선 민화 그리기, 부채 만들기, 보석함 만들기 등 아주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체험하러 왔는데 혹시 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네. 전통 공예 체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 부채도 있고, 네. 뒷꽂이도 있고. 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통 다들 뭘 많이 하시나요? 지금 너무 덥기도 하고 해서 네. 이런 부채를 부채를. 체험하시고 네. 부채질도 또, 하시고 여기도 가리면 너무 좋겠죠? 좋네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부채로 하겠습니다. 네. 후!
제가 그려볼 것은 제가 연기했던 온달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이게 그냥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됐다. 다 했습니다. 병아! 잘 지내! 난 여기서 갇혀 지내! 병아가 살려줘! 충주 당일치기 마지막 힐링 코스 중앙탑 사적공원입니다. 좀 더 스페셜하게 마지막 코스를 즐기기 위해 먼저 의상부터 갈아입어 주시고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약간 예전부터 여성스러운 약간 공주님 느낌이 약간 노래 보이나? 이거 어때요? 이거 좋아요?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렛츠 고! 곱게 한복으로 차려입고 찬잔의 여유도 즐겨주고 신라시대에 오르기 되어 가야금도 한번 뜯어주고 포토존에서 포즈도 한껏 잡아봅니다. 사진 한 장 예쁘게 찍고 공원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저 멀리 높은 석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해 중앙탑이라고도 불리는 이 탑평리 7층 석탑은 무려 통일 신라시대 석탑으로 당시 세워진 석탑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탑 주변으로 충주박물관, 탕금호를 보며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길도 마련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 중앙탑 사적공원은 밝은 낮에도 멋있지만 야경이 끝내줍니다. 무지개색의 조명으로 바뀌면서 낭만을 자아내는 다리와 밤에 보면 더욱 웅장해 보이는 탑까지 이것만으로도 충주에 올 이유 충분합니다. 화성은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신을 지켜줄 친위 부대인 장용영의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창룡문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여기가 220년 전 장용영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훈련하던 연무대 활터입니다. 눈으로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요. 실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관역의 거리가 꽤나 멉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바로 잡은 후 쏘면 명중! 이렇게 조선시대 왕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곰관역을 집중해 겨냥하다 보면 점점 활쏘기 묘미에 빠져들 겁니다.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국궁 활쏘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수원화성을 즐기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순종 황제가 타던 자동차와 조선시대 국왕이 탔던 가마를 모티브한 이 화성 어차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보는 겁니다. 자,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연무대 매표소에서 출발하는 순환형하고 화성 행궁에서 출발하는 관광형이 있습니다. 순환형은 약 25분, 관광형은 약 50분이 소요되는데요. 저는 연무대에서 화성 행궁으로 가는 순환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순환형은 연무대를 시작해 화홍문, 장한문, 화서문, 화성 행궁 찍고 다시 연무대로 돌아오는 노선인데요. 중간에 하차할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무대를 출발한 화성 어차가 다음 노선인 화홍문에 어느덧 도착했습니다. 화홍문은 특히 7개의 아치 모양으로 된 각각 다른 크기의 홍해 수문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저녁이 되면 예쁜 조명이 수문을 밝혀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노선은요, 서울의 숭례문, 흥인지문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 성문인 장안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문은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성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반파되어서 1975년 다시 복원되었는데요. 아직도 성문에는 많은 파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곳은 화성의 서문으로 보물 제403호입니다. 수원시마크는 수원 화성의 문을 간결하게 형상화한 것인데요. 바로 이 화서문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지요.
화성의 생김새도 조금은 독특한데요. 자, 큰 성을 지키기 위해 반원 모양의 옹성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의 다른 성과 건축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라 자, 이러한 독특함이 화성문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화성행궁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모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행궁 광장을 지나면 바로 마주하는 화성행궁 입구. 행궁은 왕이 지방으로 갈 때 임시로 머무는 임시궁궐을 말하는데요. 총 576칸으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행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최대 규모를 자랑하죠. 가야는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신비의 왕국, 잊혀진 왕국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찬란했던 가야의 역사를 보란듯이 증명해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무덤입니다. 오, 수로왕릉 입구에 왔는데요. 이 문이 2개인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일단요? 그럼 일단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하하. 동입 서출이라고 하죠. 들어갈 때는 동쪽 문, 나올 때는 서쪽 문. 꼭 기억해 주세요. 정문인 숭화문을 통과한 후 이곳이 신성한 땅임을 알려주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가락루가 나오는데요. 가락루는 금관가야의 원래 명칭 가락국에서 따온 말입니다. 가락루를 지나 남릉 정문 앞에 다다르면 봉긋하게 고개를 든 수로왕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김수로 왕이 199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보존이 되게 잘 돼 있네요. 수로왕릉을 네. 힘으로 건드렸다가 네. 큰 병에 걸려 죽거나 뱀에 물려 죽거나 하는 기묘한 일들이 생겼대요. 아, 진짜요? 와.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능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이한 사고들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수로왕릉에 얽힌 사연만큼이나 이곳을 보존하고자 했던 후손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 곁에 이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릉 앞쪽으로는 수로왕과 허왕후의 표준 영정이 모셔진 숭정각과 신위가 모셔진 숭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수로왕을 위한 제사가 거행되는데요. 수로왕 사망을 기점으로 무려 1800년간 이어져 왔다고 하니 와,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수로왕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릉 뒤편에는 신비롭고 고요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요. 수로왕릉과 긴 세월을 함께한 나무들 밑에서 고즈넉함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밴 나무들이 마치 오래된 신하처럼 묵묵히 수로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은근 이제 역사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가야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 거예요. 가야 하면 뭐 신라한테 멸망당했다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야가 품고 있는 역사가 긴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짜드림 감사합니다. 와. 김해에서의 하루는 왠지 다른 때보다 유난히 짧게 느껴집니다. 김해 온 김에 김해 객사후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연화사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도심 속 작은 사찰이지만 연못 한가운데 앉은 대웅전의 모습이 여느 사찰과는 다른 특별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아참, 세월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옛 골목과 감성 가득한 가게들이 공존하는 복리단길도 빠뜨리면 섭섭하죠. 옛것과 새것이 손을 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해.
오랜 역사와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그 매력을 더하고 있는 도시 김해. 그 김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